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중국발 코로나 소식부터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방역 조치를 풀어서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또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당국이 어제부터입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해벽 때부터 이제 선 반영하면서 이제 여행 항공주들 좀 들떴거든요. 예. 네. 야, 유카가 드디어 몰려온다라는 이제 이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러나 역으로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놀랄 만큼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이제 오히려 중국인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당국들이 거꾸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국적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요 도시의 노선을 증편하려던 계획을 다 보류하고 있고요. 저가항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IMF의 추산으로는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도 이 혼란이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히려 이제 이 벗어난 것이 세계 경제 더 이제 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경기까지 올해 침체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 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좀 이 잠재우느냐가 세계 경기에도 크게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제 국내 내수,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 장초반에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추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이번엔 국내와 해외 증시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지난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초 시작하니까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 후반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면에서는 정말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량을 봤더니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네. 무려 44%가 급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주 6조 4천억 원대로 줄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11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이제 이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려 있거든요. 지난해 가장 많이 이제 매수했던 삼성전자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네. 연초 대비. 여기다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반토막 나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코스닥의 지난주 일평균 거래는 5조 원을 간 넘겼는데 54%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거래가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이제 저조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어닝 시즌에 폼을 연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물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년 전에 비해서 69%, LG전자는 90% 넘게 줄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실적 하향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올해 증시,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 상반기엔 좀 좋지 않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상반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시가총액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흔들리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상저하고라고 해주셨지만
하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를 보자면 지금 이틀 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임금 상승률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사실은 이제 경제가 심리라는 게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은 뉴스도 악재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민간 고용 지표, 주간 고용 지표 좋으니까 야 이거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노동부가 고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 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정말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데 노동부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2만 3천 명 늘어서 예상치 20만 명을 웃돌았고요. 특히 실업률이 12월에 3.5%까지 더 떨어졌어요. 예. 11월에 수정돼서 3.6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져서 이 실업률 3.5%는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정말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주목할 것은 임금 인상률이에요. 임금 인상률은 좀 떨어졌어요.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3% 오른 데 그쳐서 전달에 0.4%를 밑돌았고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4.6% 정도 임금이 올랐지만 이 역시 전달에 4.8%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이라는 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의 어떤 장기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굉장히 좀 주시해온 지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 적어도 이 지표만을 갖고 보면 연준이 그나마 계속해서 12월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꾸준히 물가가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 확인될 때까지는 고금리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반갑다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특히나 이제 단기물 2년물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 하락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일치일 정도로 그러면 당장 2월 1일 첫 FMC 회의에서는 빅스텝 아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면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 계속해서 0.25% 인상했던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특히 이제 기술주가 2.56%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이제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뭐 베이비 스텝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뭐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한 단계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느니 사상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보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뭐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죠. 또 이창용 총재도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7%예요. 여전히 5%입니다. 5%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가스 요금 등 아직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제 단신에서 전해주셨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1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뉘앙스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좀 주시했다면 직접적으로 둔화 가시화로 경구 수위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이번 금통위에서 과연 몇 명이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네. 소수 의견이라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나 가계부채를 이유로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단은 어디까지냐. 지금까지는 6대4 정도로 3.5%, 네. 3.5% 한 단계 금리 인상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4명 정도는 무슨 얘기냐 추가를 한 번 더 3.75%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미국 금리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어떻게 맞습니다. 좀 전망을 하십니까? 매번 발표되는 물가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어쨌든 미국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 물가 지표와 이제 고용 지표이다 보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나쁘지 않아요. 예상치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6.6%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되면 7월에 7.1%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핵심 및 근원 물가 지수 CPI인데 그런 CPI도 한 달 전에 비해서 0.3%,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5.7% 상승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월만 하더라도 이제 0.2%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6%였으니까 다소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당장 이제 예견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지난달 발표됐던 FOMC 회의가 분명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 19명 전원이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재확인하고 있고 특히나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러면 금리 상단은 어디까지냐? 지금까지는 5.25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요. 네. 2월 베이비 스텝 그리고 3월, 5월까지 베이비 스텝 3번을 단행해서 현재 수준이 4.5에서 0.75%까지 좀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